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찾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패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단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시험에 나오는 부분과 나오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비록 제가 이론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드리겠지만, 결국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문제를 푼다 그러면 그 20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모의고사 같이 보셨을 때는 좋은 점수가 안 나오실 거예요. 하지만 그 회차가 2회, 3회 이렇게 넘어갈수록 늘 1회 때도 나왔고 2회 때도 나왔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하셔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어쩌다가 가끔씩 한번 나오는 것들은 그 문제의 어떤 해설 위주, 그냥 정답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늘 나와주는 패턴만 공략을 하신다 그래도 좋은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측량학 1장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요, 측량학 개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량학 개론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분류라는 부분, 측량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며 그 분류의 기준이 뭔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측량의 구역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대지 측량이냐 소지 측량이냐, 그런 말들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출제 비중에서도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측량의 정의 및 분류인데요. 먼저 측량이라는 게 뭐냐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측량은 고전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로 이렇게 교재에 보면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텐데, 고전적 의미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측량이라는 것은 어떤 양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양이 무엇이냐가 결국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리가 있고 그 다음 각이 있겠죠. 근데 이 거리도 둘로 나눌 거라는 말이에요. 보통 수평거리라는 말. 그러니까 수평거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높이 차이가 있겠죠. 여기가 B점이라고 놨을 때 결국은 하늘에서 본 투영시킨 길이라고 하는데, A에서 B까지의 수평적인 거리만을 우리는 D라고 표현을 하고 수평거리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A와 B의 높이 차이를 우리는 보통 높이라고 여러분들이 쓰시지만 측량에서는 수직거리라고 쓰셔야 정확하죠. 그러니까 수직거리를 우리가 H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H와 D를 거리지만 둘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면 측량의 3요소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수평거리와 수직거리. 그러니까 수직거리를 보통 높이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 각까지 해서 요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측량의 3요소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근데 이제 현대적 의미로 오면 여기다가 이제 뭐가 포함될 거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왜 포함이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측량을 고전적인 의미에서 측량을 해오실 때는 당연히 시간적인 개념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모든 측량을 완수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하시는 측량에서 사진 측량이라든가 위성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며칠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순간적으로 찍어내서 어떤 양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낸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적인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측량의 3요소에서 4요소 또는 거리를 그냥 하나로 봐버리면, 수평거리, 수직거리도 그냥 하나의 거리로 여러분들이 통합을 해버리면 측량의 3요소를 얘기할 때 시간까지도 포함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기호 부분을 보통 D라고 표현하면 수평거리, H 그러면 연직거리, 수직거리, 높이를 말하고, 이 경사거리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 경사거리를 우리는 보통 L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당연히 얘는 직각삼각형을 이루게 되니까 무슨 정리도 성립이 되겠죠? 예, 피타고라스 정리. 결국은 L의 제곱은 D의 제곱과 H의 제곱을 더한 거와 같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보통 높이와 수평거리를 알고 경사거리를 구한다거나, 또는 경사거리나 높이를 줘서 수평거리를 구하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응용 문제들을 출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측량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측량의 정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면,
측량의 정의라는 것은 뭐 고전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로 나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실 필요는 없고 측량의 3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기억을 해두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평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수직거리가 있고 그 다음 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요소를 얘기할 때 시간적인 개념까지도 플러스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에서 측량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그 다음 단어는 측량을 이제 분류를 할 겁니다. 측량을 분류했을 때, 자, 대소에 따른 분류다. 결국은 측량의 면적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얼마만큼 넓은, 그죠? 그 다음 얼마만큼 좁은 측량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평면 측량으로 봤을 때 지구의 곡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비록 여러분들은 서울과 부산까지의 직선거리만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알고 보면 서울과 부산은 지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면을 이루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곡면을 이루고 있는 거리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수평으로 그죠?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를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건지를 고민하시게 돼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별로 그렇게 정밀도를 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밀도라는 말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 내용은 뒤에 잠깐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 일단 여기서는 뭘 아셨으면 좋냐면 지구가 곡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고려할 것이냐 이 두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결국 작은 지역이다.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굳이 지구의 곡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예,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평면으로 봐서 하는 측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측량 지역이 아주 넓다. 대지 측량이라 해서 땅의 크기가 넓으면 지구가 이렇게 곡률을 이루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는데 결국은 기준이 되는 것은 허용 정밀도가 될 겁니다. 여기 100만 분의 1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측량을 하시는데 100만 분의 1 정밀도를 원한다면 반경으로 11km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선거리로 11km보다 작은 거리를 측량하실 때는 그냥 평면으로 관주를 하시고요. 11km보다 더 긴 거리를 여러분들이 측량을 하실 거다. 제가 주의하실 건 반경이에요. 직선거리로는 그러면 얼마가 되겠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반경 11km니까 직선거리로 따지시면 양쪽으로 11km씩 가시게 되니까 결국은 22km가 되겠죠.